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자기계발 얘기 준비했습니다. 자기 재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영상도 많고.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잘 한번 들어보시면 모든 것들이 아마 교집합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계발 포인트. 내가 무엇을 개발시켜야 되는가, 정말 필요한 자기계발을 위한 팁,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도대체 자기 개발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엄두조차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잠만 적게 자면 되는 것인가, 책만 많이 읽으면 되는 것인가,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개발에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뻔한 방식대로 하다가 결국은 나에게 맞는 방식은 찾지 못한 채, 내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재능이 발견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여기서 보다 나은 삶으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어떤 것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요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거를 한 20살 때부터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항상 이걸 체크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잘하는 일이 뭔가,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리스트를 막 몇 가지를 써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사람이 불행해지잖아요. 행복이랑 무관하게 돈을 벌게 되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때 그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씁니다. 거기다가 내가 해야 하는 일, 의무적인 일이 빠지다 보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너무나도 필수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빼시면 안 되는데 요 세 가지를 한번 리스트를 딱 적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자기계발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집중해야만 하는 거, 내가 어떤 거를 발달시킬까, 그거의 기준을 잡을 때 무엇과 무엇을 교집합시키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요 두 가지에서 겹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교집합된다라고 볼 수 있죠. 요 교집합되는 중간 부분에 적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실 때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저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교집합이 노래, 그리고 영어, 이 두 개가 항상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 뭐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런 것들이 매번마다 교집합이 됐었거든요. 난 운동 꼭 하고 싶어. 운동 잘하고 싶어. 해야 하는 일에도 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이건 뺄 수 없어요. 사람이 일단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은 막 둔해집니다. 둔해지면 행동도 느려지고요. 생각하는 거, 몸 움직이는 거 다 느려져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자기 개발에서 막히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인데, 사람들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에서 간과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저는 좀 지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냥 진짜 단순히 IQ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똑하다라고 볼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살찌긴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풍채가 있는 거 말고 진짜 살이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찌는 거는 자기 개발에서부터 저는 틀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부터 먼저 맞춰 나가셔야 돼요. 단순한 거지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내가 자기 관리의 기본으로 운동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자기가 원하는 요소들이 여기서 발견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인 노래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일에도 영어가 빠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게 항상 저한테는 자기계발 포인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계발 포인트를 이 두 가지의 교집합 안에서 찾아보시면은 집중할 포인트가 눈에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달려나가야지 그때부터 자기계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일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잘하는 일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끼워 넣었을 때 또 그 안에서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요 세 가지 안에서 교집합이 딱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얘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만났을 때의 교집합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자기 개발 포인트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거를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명확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을 한번 넣어봤을 때 여기서 교집합은 뭐가 생겼냐면 가르치는 일, 그리고 목소리, 노래, 음성 질환, 발음 이런 쪽으로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 세 가지에 이제 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일에 가르치는 일이 매번 이렇게 끼일 수는 없어요. 직업이 될 때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가르치는 일을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고 싶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일에 이걸 딱 리스트를 올렸을 때 하고 싶은 일에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올려야죠. 왜?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랑 영어랑 가르치는 일, 그리고 목소리와 노래, 음성, 질환, 발음에 관련된 모든 일들, 이렇게 네 가지가 내가 앞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자주 확인해 보면서 자기 개발 포인트도 찾고 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도 찾으면서 진짜 10년 이상을 제가 적어놨던 리스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하는 일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일이란 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잘하는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일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남들이 나한테 자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주 물어오더라.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 아닌 자문을 자꾸 구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은 항상 애들이 나한테 막 물으러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막 전교 1등, 2등 이런 애들이 시험 치기 전에 저한테 쪽집게 가회를 받으러 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기록이 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그냥 잠깐 공부를 하자 집중해서 시작을 했는데 미친 듯이 성적이 뛰어버리는, 걔들보다 뭐 국어나 뭐 영어나 어떠한 과목에서 그러니까 만점을 찍는 경우가 이제 있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웬일이냐 이러면서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번에 1등 누군지 아니? 만점자가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저를 지목했던, 공개 지목을 했던 그런 것들과 또 성적이 나왔어요. 공개가 그때 당시에 또 됐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전교 1등, 2등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직까지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무튼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쪽집게 가해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서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그걸 다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찾아서 정리해주는 데서 자문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게 있었고, 말빨이 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아? 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쪽으로도 제가 설명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진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의 칭찬들이나 남들이 자문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쫙 이어지면서 제가 노래를 가르치고 음성적인 걸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쟤는 노래는 지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설명을 못 해줘. 너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거랑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동기들한테,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도대체 저건 어떻게 내는 소리야?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쟤는 좀 말하는 게 이상한데 뭐 때문에 저렇지? 쟤 리을 발음 안 돼. 저는 그걸 바로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적형으로 되면서 자기 확신이 쌓인 것 같아요. 아, 난 이 부분을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매번 나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아, 이 부분이 내가 능력치가 남들보다 좀 있구나. 이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되게 쇼크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주위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성악 전공하고 나서 도대체 이걸로 돈 어떻게 벌어? 넌 어떻게 돈 벌고 살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막 10살 많고 20살 많은 사람들조차 저한테 그거를 막 자문을 구하고 막 멀리 다른 지역에서 막 전화가 오고 이런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엔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나은 프로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했어요. 근데 스펙은 나보다 좋은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살지? 어떻게 보면 스펙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충격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나한테 뭔가 소스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아, 내가 이런데 수단이 좋은 사람이구나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서 저를 벤치마킹해서 막 일을 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보았고요. 처음에는 조금 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막 전화해서 저한테 막 다 소스 얻어가서 막 하는 거 보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만큼 잘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또 벤치마킹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이라든지 설명해내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또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또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될 수 있겠죠. 제가 갖고 있는 잘하는 부분과 그걸 경제화시키는 능력이 또 만나서 이게 되게 시너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돈 버는 일을 잘하는구나. 내가 돈으로 경제적인 창출을 해내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거를 확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머리를 탁 맞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그때는 잠깐 이제 일을 쉬었죠. 언어 공부에 집중을 한다고. 독일어가 웬만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한다고 일단 다 끊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뭔가를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막 오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독일에 사는 또 일본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본 사이였는데 그 일본인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해서 무슨 일이지 하고 만났는데, 그거를 물어봐서 저는 되게 쇼크였거든요. 아니, 저 베를린에 멀리 사는 사람이 저랑 그때 거리가 차로 한 6, 7시간 거리에 살았는데, 저를 6시간, 7시간 걸려서 만나러 온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묻고 싶어서 좀 이렇게 저한테 싸바싸바 하려고 온 거였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때도 한 5, 6시간 거리를 저를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친한 사람들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경제적 자문을 구하려고 저를 찾으러 온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약간 오버랩 되면서 이 먼 거리를 은밀하게 저한테 그거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보려고 하지? 이 의문의 기대감에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충격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미지인가 보다. 제가 돈 버는 일의 구조를 잘 만들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잘한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자문을 구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뭔가를 자꾸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일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연애 상담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애들이 막 속 시원해하는 거를 봤다. 아주 작은 거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 케어 쪽,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럴 때 꼭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이거는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비밀 보장을 좀 잘 해주는 스타일이기도 했어요.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위 중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계속 피폐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욕이 오가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남들한테 말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한테 상담을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언니들까지 다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너가 얘기하면은 진짜 선명해지고 뚜렷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는 항상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서 좋아. 그리고 방법론을 위주로 얘기해줘서 너가 얘기한 대로 했을 때 진짜 일이 풀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CEO도 만나고 다양한 직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까지 제가 그 사람들의 멘탈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의 누적형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익숙했던 거죠. 질문을 받는 일이 익숙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주는, 그리고 뭔가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론으로 한번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공이 또 많이 쌓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요거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재능을, 능력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무시로 주위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안 좋을 때도 있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정말 저랑 교감이 잘 되는 사람들 위주로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틈틈이 좀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니까 적당히 이제 수용할 범위를 선택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나는 어떤 것 같아? 이럴 때 난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도 되게 질문을 많이 했고요.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이걸 잘하나? 난 이걸 하고 싶은가? 난 이걸 할 때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기 싫나?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저한테 진짜 끊임없이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팁은 수시로 무시로 나에 대해서 상대방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자주 듣는 말을 통계를 내봤을 때 객관적이다, 사실적이다라는 평가를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너는 참 치우침이 없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되게 중심이 잘 잡혀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 얘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지만 저는 삶의 질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돈돈 하면서 돈에 쏠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제 행복이나 제가 느끼는 감정,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법이 없어요. 뭔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것처럼 저는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또 보는 거를 보고서 일치성을 보았죠. 이렇게 또 교집합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그러면 거의 이거는 100% 확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굉장히 또 쉬워지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더 과감해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교집합에서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또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자문도 구해보고 사람들이 또 나에게 알아서 자문을 구하러 오는 것들,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보다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보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재능이 보이고 재능이 서면서 그걸로 경제적인 창출까지 가능해지실 거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스무스하게 풀어봤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올 수 있었던 시스템이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비싼 강의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후히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좋은 결과물을 얻으셨다면 나중에 또 저랑 쉐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증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